고발사주 유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고발사주의 핵심 인물 손준성 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징역형 1년. 근데 뭐 법정 구속은 면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재판부의 판단은 손준성 검사가 검찰 핵심 간부로 검찰권을 남용했다. 이걸 인정한 셈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결국 손준성 검사가 고발 사주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했다라고 인정이 된 거니까 네. 핵심은 과연 손준성 검사가 자기가 스스로 고발 사주 하겠다. 그래 네. 이렇게 해서 해야지라고 판단한 것인지 윗선에 누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사건은 되게 큰 사건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과 지금 한동훈 위원장까지 관련성이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손준성 검사장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것은 검찰권을 어떤 사유화한 사상 초유의 저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국기문란 봅니다. 사건이다. 네, 예. 네. 실제 이 의혹이 제기된 것은 4년 전이지 않습니까? 손준성이가 고발을 사주를 했다. 네. 김웅에게 예를 그 당시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네. 하고 있었고 그 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을 써서 손준성 검사가 그 당시 김웅 의원한테 다시 전달을 이제 후보였죠. 후보였죠. 네. 전달을 해서 사주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뭐 아니다 기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결론이 났잖아요. 1차 네. 공판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네. 어떻게 정치에 개입이 된 이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 그래서 네. 검찰은 국민 앞에 사과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어. 검찰은 그동안 자기 식구들은 무조건 무리하게 감싸고 고발 사주 의혹도 덮으려고 많이 노력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고발 사주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관 면담 보고서까지 조작해서 제3자가 전달했을 가능성 운운하면서 네. 기소도 하지 않았고요. 아하. 그리고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에게 검사장이라는 또 승진까지 시켰잖아요. 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사실은 재판 받고 있다든가 또는 어떤 이렇게 기소 또는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통상 네. 공무원들은 진급을 못 시켜요. 아하. 그런데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손준성 검사가 왜 그때 이렇게 했겠느냐? 네. 사실 그 피해자가 3명이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적시된 사람이 네, 윤석열 당시 총장. 검찰총장과 네.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한동훈이었는데 부장, 예. 왜 본인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왜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왜?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실제 재수사를 해서 네. 그 배후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대선 과정에서 돌이켜 보면 이게 네. 이제 보도가 됐을 때 네. 윤석열 당시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거 괴문서다. 네, 그렇죠. 손준성 검사를 감싸는 모습이 있었고 또 정치 공작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글쎄요 이런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제. 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 문제는 숨지 말고 직접 국민께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KBS 대담에서 이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기자회견 하면은 이 당연히 문제 분명히 나왔죠. 질문할 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면은 안 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네. 그래서 송 검사장이 고발 사주한 고발장에는 조금 전 얘기했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한동훈 다 적시돼 있고요. 그 내용 속에 보면은 검찰총장의 어떤 장모의 사문서 위조 범죄 의혹이라든가 네.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 유착 비리 의혹도 있고요. 배우자에 대한 주가 조작 범죄
이런 것이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음. 그래서 고발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의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은 손준성 혼자 이 일을 벌렸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위에 누구가 있었느냐, 그 위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은 그야말로 재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죠. 재수사를 해야 된다. 네네. 더 이제 파헤쳐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검찰의 이제 반응 대응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갔던 게 재판 중에 손준성 검사를 네. 승진을 시켰고 검찰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손준성 검사를 좀 감싸는 듯한 네.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좀 이상하다. 당연하죠.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실제 군에서 제가 오랫동안 있으면서 네. 진급 위원도 해보고 진급 심의위원도 해보고 하는데 네. 진급 이렇게 승진하고 진급할 때는 수사를 받는다든가 네. 재판을 받는 간부들 같은 경우는 그 대상에서 빼버려요. 실제 왜냐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 세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손준성 검사는 그때 수사를 받고 또 재판에 넘겨지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또 불구하고 검사장으로 승진시킨다. 이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고 또 공무원 세계에 있었던 분들은 이걸 전혀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의 배후에 누군가는 있다. 네, 밝혀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뒤흔들고 또 권력남용 의혹까지 지금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 윗선이 누구냐. 네. 손준성 검사가 과연 혼자 이 일을 했겠느냐. 사실 이 수정관이라는 수정관실이 네. 검찰총장의 어떻게 보면 눈과 귀가 되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연 피해자로 검찰총장이 적시가 돼 있고 검찰총장의 배우자가 적시가 돼 있는 이런 사안을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 피해자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 모르게 했겠느냐,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네. 말이 고발 사주지 공작으로 보이는 거죠. 공작. 뭐, 왜냐 이렇게 해서 고발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수사하겠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검찰이 실제 비리가 이렇게 고소 고발되면 수사해서 정확히 밝히고 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 또는 본인들과 관련된 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네. 이렇게 고발하면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그때 언론인도 고발한 것 같고 또 한 11명 가까이 고발을 그 장에는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누구도 입을 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막음용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자신들을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을 혼내는 수단으로 공권력을 활용할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이것이 끝까지 실행이 안 됐지만은 그래 이러한 자체가 큰 문제인 거죠. 네. 자, 이 사안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질지 네. 따라가 봐야겠습니다.